안녕하십니까. 췌장암은 왜 기존 종양치료에 반응하지 않는가, 무엇을 타겟팅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서울의대 외과교실의 장진영 교수입니다. 저는 췌장암을 전공하는 임상의사로서 20년 이상을 갖다가 일해왔지만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췌장암의 생존율은 매우 아직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송구하게도 그런 점에서 본 연구 과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췌장암의 난제를 극복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췌장암은 진단 당시에 약 20%의 환자에서만 치료 성적을 볼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하고, 보통 50% 이상의 환자에서는 전이가 발견돼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물론 항암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의 효과가 없어서 의미 없는 치료의 지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요 암종별 치료 성격을 보면 1인당 비용 발생이 가장 높은 종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대개 1년 이내에 환자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조기 사망으로 인한 국가 노동력 상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0-30년간의 국가 암 통계 자료를 보시면 모든 암들이 다 우상향의 생존율 상상을 보였지만 췌장암만 유독 10% 내외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치료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미국, 일본 등 같은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인데, 미국의 AACL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 췌장암이 런캔서 다음으로 세컨 모탈리티 캔서로서 부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췌장암은 치료뿐만이 아니라 진단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임상에 사용하는 CT, MRI, 그 다음에 전신 전이를 예측하는 펫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펫을 통해서 전이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큰 간 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이가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암 특이적인 진단 방법, 또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췌장암에서 현재 쓰는 대부분의 췌장암 항암제들은 10% 내외의 반응률밖에 보이지 않고, 2011년도 이후에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들도 보시다시피 약 30% 정도의 치료 효과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조한 성적은 췌장암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효과적인 전신 치료 방법의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암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시면 종계의 가운데를 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양세포는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주변을 덴스한 파이브로브라스트와 스트로마가 차지하고 있고, 이 액티베이션된 스트로마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남은 이전부터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셀에 실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논문을 살펴보면 196명의 췌장암 환자에서 시행한 셀룰라리티가 메디안이 26%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절반 대부분의 환자들은 20% 내외의 로우 셀룰라리티를 가지면서 주변에 이런 파이브로브라스트로 형성된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치료 방법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췌장암의 특이적인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브라스트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췌간을 둘러싸고 있는 췌장암을 보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캔서 주변에 액티베이티드 파이브로브라스트가 둘러싸여서 벽을 갖다 싸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파이브로브라스트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들이 분리되면서 메타스타시스나 종양의 성장 등을 갖다가 촉진하게 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기존의 항암치료, 면역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갖다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암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갖다 깨트리는 방법이나 성벽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우리 편으로 유도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1년 반 전에 보고한 리포트를 보면 췌장암 환자에서 페리페럴 블러드의 NK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지만, 투머에서 검출한 NK 세포들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머리사이드를 이펙트한 이뮨셀들의 기능이 췌장암에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카프를 이용한 몇 가지 신약들이 시도가 되어 있지만, 이런 아형에 따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임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카프에 대한 기본 실험들이 대부분 쥐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람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통찰적인 접근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밝혀진 카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질이 매우 상반된 펑션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종양을 억제하는 것과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안티젠 프리젠팅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함을 갖다 알 수 있어서, 이런 형질 변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췌장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들이, 췌장암은 하나의 투머 바이올로지로 형성된 질환이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테오 제노믹스 분석을 통해서 200명 가까운 환자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두 최관선암임에도 불구하고 6개의 매우 다른 투머 바이올로지를 갖고 있고, 이 투머 바이올로지의 서브타입에 따라서
심지어는 5배 이상의 생존율의 차이가 남을 갖다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췌장암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을 통찰적으로 이해하고 마크로, 마이크로, 모리큘라 레벨에서 종양과 카푸, TME에 대한 상호작용 및 생물학적 임상적 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난제 도전을 위해서 저희는 8가지 핵심 질문을 골랐고요. 그것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푸를 이용한 실제 진단 치료가 가능한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세라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쓰기도 합니다. 종양의 스페시픽한 마커 펩타이드를 찾으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뉴로엔도크라인 투머가 간에 멀티플하게 전이된 말기 암 환자일 경우에 소마토스타틴 리셉터에 붙는 도타톡을 이용하고 거기에 갈륨을 갖다가 태깅하면 그림과 같은 다발성 전이를 잘 진단할 수 있고, 이때 투머리사이드란 스트롱한 아이소토프를 이용하면 치료용 성과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양이 4차례의 치료에 따라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전이성 암에서 생존율의 향상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췌장암에서 이런 스페시픽한 진단이 가능한 것에 대한 쿨을 제공하는 최근에 몇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푸가 많고 그것에서 릴리즈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어소시에이트 펩타이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암 특이적인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쿨입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그룹이고 몇 가지 이니비터를 개발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미지 영상을 했을 때 스트로마 액션이 많은 투머에서 췌장을 포함해서 진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보고를 1년 반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하이델베르그에서 개발한 파피 외에 좀 더 70% 이상 바인딩의 어피니티를 높인 독자적인 파피를 개발하고 이것을 국제 특허 지금 신청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췌장암에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파피를 임상에서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고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분석화학팀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서 앞으로 이런 췌장암의 정밀 진단 치료에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IRB 수정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복잡한 검사 없이 투머, 카푸, 이뮨셀의 구별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이미노히스토케미칼 스테이닝이나 플로우사이토메트리 같은 복잡한 방법을 해야 되지만 임상적으로 이런 것을 매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H&E 염색만으로도 저희가 투머 세그멘테이션과 주변의 이뮨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후보 영역 레이블링을 하고 AI 기법의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바이오 이미지 메소드를 개발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췌장암의 아형에 따른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진단 및 치료 예후에 대해서 임상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환자의 투머, 카푸를 이용한 실험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리포트들은 사실은 쥐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본 연구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100개 이상의 췌장암 세포들을 이미 수립하였고, 또한 별개로 췌장암과 주변의 카푸의 오가노이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췌장암과 그 환자에서 유리한 카푸에 대한 오가노이드와 오른쪽에 코컬처를 통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이 가능함을 갖다가 보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형별 투머와 카푸에 의한 항암 감수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저희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고, 약 600개 이상의 컴파운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치료제에 잘 듣는지를 갖다가 하루에 220만 개 이상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하이스루프 테크닉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캐프가 특정 항암제 저항성에 어떤 기전을 미치는지 규명할 계획이고, 이를 이용한다면 커스터마이즈 치료를 카푸와 투머에 스페시픽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캔서랑 카푸랑 다양한 코컬처 방식을 통해서 캔서뿐만 아니라 카푸에서 오리진하는 펩타이드를 갖다가 초고감도 단백체 정량 프로파일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세계 특허,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 특허를 받은 잽토셀 프로테오믹스 기반의 분석 화학팀을 갖고 있고, 10의 마이너스 21승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고 강력한 파프를 갖다가 개발해서 국제 특허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푸의 아형별 기능을 알고 종양 면역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쥐실험을 통해서 주로 나온 3가지 아형이 있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인체에서도 다른 타입의 아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샘플들이 매우 적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걸 갖다가 대규모의 구축된 카프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할 계획이고 새로운 아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카프가 종양과 이뮨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싱글셀 네트워크 분석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솔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췌장암 환자에서의 암 조직과 그다음에 면역세포, 파이브로브라스트, 나머지 세포들을 갖다 분리하고 추출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이미 개발했고요. 향후에 프로스펙티브하게 종양 세포들에 대한 카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전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단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타겟은 이런 카프가 원래는 노말에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브라스트에 변환되는 과정에 후성 인자에 의한 영향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케미아라든가 인플라메이션, TGF 베타에 대해서 이 노말이 카프로 변환할 때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후성 인자를 조절할 수 있다면 저희가 나쁜 카프를 좋은 카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째 질문은 카프를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형질 변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거고, 이 카프를 거꾸로 후성 유전학적 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말 파이브로브라스트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암 진행을 촉진하는 타입을 암 진행을 억제하는 타입으로 변환하면 암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리스퍼 스크린을 갖다 위해서 600개의 후성 유전학적 인자에 대한 커스터마이즈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를 위해서 카프 활성에 필요한 후성 유전학적 인자를 선별하고 이것을 기존 치료자와 병합 치료하는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를 갖다가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파프라든가 아니면 후성 인자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밸리데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임상 모델에서의 면역체계 변화 및 신치료 물질의 전임상 시험을 위한 다양한 동물 실험들을 저희가 확보를 이미 했고, 올소토픽 모델이나 PDX 모델, 그다음에 제네틱 마우스 모델도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캔서 태깅 외에도 보시다시피 콜라겐의 이미징을 갖다가 생체 현미경에서 구축된 femto 초레이저 기반의 이광자 이미지 모듈을 이용하면 쥐를 죽이지 않고도 이런 ECM의 변화와 캔서셀의 변화를 동시에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서 전임상 검증 방법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와 같은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의학팀과 핵의학팀의 마크로 단위의 수술을 통한 암 조직을 획득하면 이걸 프로스펙티브하게 세포주를 구축하고 병리학적인 아형을 갖다 구분하는 마이크로 레벨, 이것을 보낸 것을 갖다가 기전을 연구하기 위한 생물 기전팀, 바이오인포마틱스 팀들을 위한 모리큘러 팀이 수직적으로 또 매우 강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견된 신후보 물질, 치료 후보 물질들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상호작용을 아주 솔리드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네이처나 셀 사이언스 등을 논문을 낸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된 임상의사, 세계 최대 바이오 레포지터리 판크레아스 캔서 시스템, 세포 병리학자, 분자 생물학자, 이미지 컴퓨터 공학자, 생물 정보학자, 면역학자들이 총망라된 그야말로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프로테오 제노믹스 기반의 췌장암 아형 판별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 3년 내에 개념 정립 및 기간 내 임상 적용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췌장 관련 카프 레포지터리를 확보를 했고, 3차원 췌장암 단세포 시퀀싱을 통한 암 및 카프 면역세포의 스페셜 네트워크를 갖다 검증하는 툴을 갖다 개발했고, 카프의 후성 유전환적 인자 및 파피 발굴 및 이런 리프로그램 방법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하면서 실제로 파프 기반의 정밀 진단 치료 방법을 세계 최초로 임상 시험 예정입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 나가고 있는 여러 그룹을 갖다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호 정보 교환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종양, 카프의 특이적 영상 방법 개발로 종양 진단 치료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서 선택적 치료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췌장암 아형에 따른 종양 TME 상호작용 기전 EM인 조절 기술을 확보하면 췌장암의 획기적인 치료 성과를 갖다 기뤄서 환자한테 생존율 향상을 갖다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꾸민 미시적, 거시적 융합 통합 연구를 통해서 모리큘2 다이그노시스 서라피의 플랫폼을 제시하면 췌장암 같은 난치성 암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를 하는 장소로 유명해진 서울시청입니다. 이 서클 안에 모이는 촛불의 개수가 5천에서 6천입니다. 이 숫자가 1년에 췌장암으로 진단받는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숫자고요. 실제로 생명의 촛불이 10% 정도만 남짓하고 나머지는 1년 내에 모두 꺼지게 됩니다.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촛불이 잘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개의 질문을 받았고요. 질문 1에 대한 세부 내용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췌장암 카프 섭탑이 6개로 나눈다고 하고 이런 것이 마우스 모델에서도 발견이 되는지와 기존 치료제에 대한 감수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췌장암에서의 기존의 섭타입은 mRNA 익스프레션만으로 나눈 2개 내지 3개 섭타입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 메센키멀 타입이나 스퀘머스 셀 타입이 가장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분류는 카프의 분류가 아니라 투머 벌크 자체의 분류고요. 유전체, 단백질 500개, 인산화 펩타이드 600개를 이용한 시스테믹과 컴프레hen시브한 프로테오 제노믹 분류입니다. 분류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하고요. 인체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쥐실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과제는 조 바이든이 주창한 문샷 프로젝트 일부로 진행이 됐었고 미국 팀과 함께 이 프로테오 제노믹스 캔서 문샷의 췌장암 과제로 유일하게 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형별로 매우 다른 기전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카프와 함께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 카프만을 타겟팅해서 췌장암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췌장암을 보호하는 카프를 깨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기존 치료제와 같이 병행 치료하는 거고 이런 카프를 갖다가 후속 유전학적 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저희의 큰 과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형별로 개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치료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예정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알려진 마커들이 몇 개 있지만 쥐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게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독자적으로 이런 카프에서 릴리즈한 파피딘을 갖다가 발견하고 아형별로 이것과 종양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특정 파피를 발굴해서 치료제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6번째로는 밸리데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오가노이드, PDX 등 여러 가지 마우스 모델을 저희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췌장암과 PDX 모델만 해더라도 환자에서 유출된 건데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유전적 상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쥐실험이 꼭 밸리데이션의 모든 걸 다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모리큘에 대해서는 쥐실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완비를 했고요. 특히 카프에 의해서 선택되고 합성된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새로운 동물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19년에 엘리아다에 발표한 논문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비교적 잘 디자인됐지만 실제로 췌장암 환자는 6명밖에 되지 않고요. 파이브로브라스트에 대한 연구는 모두 쥐실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관찰 연구 수준이 아닌 실제 너가운 모델을 이용한 사람에서 유래된 카프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규명하고 기존 항암 치료자의 병합 치료를 통해서 검증하고 또 복잡한 싱글셀 수준의 인터액션을 갖다가 발굴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 3는 각각의 리뷰 아티클 2개를 제안해 주셨고 여기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어떤 전략을 구축할 거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기본적인 투모 스트로마에 대한 기전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현재 카프를 갖다가 조절하는 몇 가지 인자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3가지 정도를 빼고서는 일상 연구도 넘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다양한 투머 스트로마의 아형 fun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임상에 실제 제한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그 리뷰 아티클을 보면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한 앞으로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허들에 대한 기술이 저희가 난제 과제의 핵심 질문을 뽑은 것과 대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브타입에 대한 분류를 갖다 카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머와 카프가 각각 다른 아형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동시에 따르는 아형을 갖다 이용한 기전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하이스루풋 스크린을 통해서 맞춤형 치료를 갖다 제시할 계획입니다. 카프의 형질 변환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마침 이런 주제를 갖다 이용해서 후속 유전체 리프로그래밍 방법을 갖다가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스트로마를 바이오피지올로지컬한 배리어로 기존 약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문답이신데
마찬가지로 코컬처 시스템과 하이스루프 테크닉을 통해서 기존의 치료제에 대한 배리어를 갖다 깨는 방법을 신물질을 통해서 리프로그램 발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병합 치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PDX 모델이나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전임상 단계의 연구가 가능하겠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당한 실험 모델들을 저희가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